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연방법원이 지난 주말에 오바마 케어를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2010년에 오바마 케어가 미국의 새 헬스케어 시스템이 된 이후로 의회 그리고 법원이 수없이 많은 폐기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아주 명백하게 오바마 케어가 헌법을 위반했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판결이 당연히 항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의료보험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케이스는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보수계 판사들의 한 표가 앞으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다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 몇 가지 분명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수혜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원의 판결이 항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다시 이 판결을 놓고 대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오바마 케어라는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문제이고 보수적인 사고와 진보적인 사고의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이 이념적인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있었던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정치권과 의료계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법적 투쟁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입니다. U.S. District Judge인 리드 어카나 판사가 ACA,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 케어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의 어터니 제너럴 그리고 거버너들이 이 ACA의 위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밖에도 의회에서 이 ACA는 공화당 측의 무효 의결 시도를 50여 번 넘게 거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 대법원 판결이 2012년, 2015년 두 번이나 있었지만은 여전히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에 따라서 약 2,500만 명의 시민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정부 지원 하에 누려왔었습니다.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내린 데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측에서는 이 individual mandate라는 조항을 국가가 개인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하고 이것은 위헌이다 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이 개인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과 그리고 만일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성이 이 tax, 세금을 통한 벌칙이고 의회는 세금 부과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강제 조항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보수계 판사인 존 로버트 대법원 판사의 한 표가 이 사항을 적법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화당 의회가 작년에 세금법을 개혁하면서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을 세금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개 주의 위헌 제소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 개인 의무화 조항이 의회의 세금권에 근거한 것인데 그 세금을 통한 벌금 조항이 소멸된 이상 오바마 케어의 적법성도 동시에 소멸된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이 법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보통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으로 인한 의료보험 혜택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혜택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노인들, 연장자들의 그 메디케어 커버리지라든가 의약품 구입의 경비를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테스트라든가 메모그램, birth control 이런 것이 무료로 되고 우리 한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Medicare Advantage 프로그램 이것도 이 혜택의 일부입니다. 또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지금 칼로리를 전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 26살까지는 자녀가 부모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또 소위 pre-existing condition이라는 거 보험 가입 전의 질병에 대해서 보험 혜택의 거부를 금지시킨다는 것인데 약 5,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바마 케어가 실시된 이후에 미국 전체의 무보험자 수가 전체의 18.2%에서 지금 10.3%로 하락했습니다. 약 2,500만 명이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혜택 범위도 극빈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소득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숫자로 연수입 88,000달러를 받는 사람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가진 자 그리고 고소득자에게는 부담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보수계에서는 이것이 가진 자에 대한 부당한 벌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근간인 개인의 책임 또 경쟁 룰 여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왜 게으른 자의 병치레에 써야 하느냐 그런 반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케어의 근본 정신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있는 자가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사회의 균등 발전을 꾀하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이 한 0.9%에서 3.8%까지 세금을 더 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 하는 이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시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었습니다. 숫자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1%의 부자가 세금을 더 내서 마름 40%의 나머지 사람들을 돕자. 그것을 의료보험의 경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탑 1%의 부자들이 마름 40%에게 가는 돈이 average, 가구당 평균 한 600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31,900달러인 사람, 자신의 전체 소득의 3%만 의료비로 쓰게 하자. 그 돈이 992달러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정부 또는 세금 돈으로 지원해서 병원을 보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연소득 88,200달러를 버는 사람, 소득의 9.5%까지만 의료비로 쓰게 한다. 숫자로 말하면 약 8,379달러입니다. 나머지는 세금으로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일단 메디케어, 특히 노인, 장애자 이런 부분과 직장보험 가입자, 또 메디케이드 수혜자 등에게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 지금 이제 이 제도가 불법 또는 위헌이다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즉각 항소를 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고 따라서 다시 이 케이스가 대법원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선 이제 보수계 판사들이 더 유입이 됐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결이 최종으로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것을 모두 가볍게 무효화시킨다는 것, 이것도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12월 17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별검사팀의 수사 종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제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 협조한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을 쥐새끼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현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언론은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대한 연방 수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뮬러 특검은 내년 첫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전국민 의무 가입 조항을 근거로 오바마 케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소속 20개 주 법무장관 또는 주지사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벌금을 내는 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제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오바마 케어 위헌 판결은 큰 승리라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악관이 미 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은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우린 불법 이민이 계속되는 데 따른 위기를 막고자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민주당은 물론 다른 연방정부 예산 확보 문제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1일까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관한 백악관과 민주당 간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명 중 1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불만족을 드러냈습니다. MBC와 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62%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94%, 무정당 지지자 64%,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34%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솔직하다고 답했습니다. 시카고 베어즈가 NFC 노스에서 어제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그린베이와의 게임은 24대 17로 승리했습니다. 베어즈 수비는 상대 쿼터백을 5번이나 세게 했습니다. 이로써 베어즈는 플레이오프전에서 홈게임에 유리한 조건을 따냈습니다. CTA 버스와 전철 내 소매치기 범죄가 금년에 13%나 증가했습니다. 모두 2,141건, 범죄 위치는 차 안과 스테이션, 수법은 소매치기, 셀폰, 날치기 등의 범죄입니다. 경찰은 귀중품과 가방, 셀폰 등을 공개된 장소에서 꺼내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운타운 메이시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자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 소식을 확인했으나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이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시 당국의 정기검사 시에 위험성을 지적받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어제보다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25도. 내일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32도. 수요일 흐리고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7도. 목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3도입니다.